이런 좌표가 있어요. 이런 좌표 P라고 할까? P라고 할까? x, y 평면 위에 있는 좌표죠. 그치? 공간 좌표는 뭐냐면요. 여기에 축을 하나를 이렇게 더 놓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요. 그래서 여기는 요 평면 위에 있는 점을요. 이렇게 붕 뜨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간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요. x축, y축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보통 통상적으로 쓰냐면요. 이쪽 방향에 있는 거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제 커지는 거라고 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y축을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y 평면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느낌이야. 이게 xy 평면이면요. xy 평면을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고 x축, y축에 만나는 요 점을요. 요 점에다가 이렇게 축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Z축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는 G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Z축이라고 그대로 얘기해봤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Z축 이렇게요.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여기에 이게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인 거 보입니까? 이게 xy 평면인데 여기에 얘가 이렇게 뚫고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봐봐요. 이게 x축, y축이 있는 2차원 평면상에서는 4분면이라는 표현법을 썼었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근데 이게요. xy 평면상에서 여기가 1사분면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xy 평면인 거야. 요게요. 근데 xy 평면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요. xy 평면상에 있는 좌표들을 p라고 표기할 때요. x, y, 제로라고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던 a, b라는 좌표예요. z라는 좌표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게 위로 1만큼 올라가니까 위로 이만큼 z만큼 올라갑니까? 라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라는 좌표가 앞으로는 x좌표, y좌표, z좌표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c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x, y 평면상에 있는 좌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것도 표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YZ 평면상에 위치한 좌표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X가 0이 되는 좌표 되겠죠. 그래서 그 좌표를요.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 Y, Z가 됩니다. 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ZX 평면에 있는 요런 애들이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요. 요런 애들이요. 그럼 요런 애들은 다 뭐가 0이겠어요? Y가 0인 거겠지. 그럼 그때는 좌표가 X, 0, Z라고 표현된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요. 이 A, B, C라는 점을요. 이렇게 축 위에 두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축 위에 있으면은 세 개 중에 몇 개가 다 0이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다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x, 0, 0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녀석을 y축상에 이렇게 있게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0, y, 이걸 뭐 x, y, z라고 쓰죠. 이렇게 x, y, z 0. 그 다음에 얘를 z축 위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요 좌표가요 0, 0, z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면체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P좌표라고 얘기해 봅시다. 볼게요.
그럼 P좌표를요, 제가 이걸 옆에서 볼게. 옆에서 보면은 요게 지금 x, y 평면이고요. 요 P좌표가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야. 이 녀석을요, x, y 평면에 대칭시킨 좌표를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 수직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직 2등분 된 거니까 z좌표가 양수였던 게 절대값이 같아지면서 음수로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 좌표는 x, y, 마이너스 z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xz 평면에 이렇게 대칭시키면 그때 뭐가 바뀌겠어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을요, yz 평면에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그때 뭐가 바뀌는 거겠어요?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요 좌표를 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은 yz의 부호가 싹 다 두 개가 같이 바뀌고 x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그대로 있는 거겠지. 아닌가?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쵸. yz가 그대로 있는 거겠지. x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요. 그쵸? x는 그대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칭성이 여기서 이용했던 게 마이너스만 반대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좌표에서는요, 4분면이라는 표현법을 이제부터 쓰지 않습니다. 얘는 1선면, 2선면, 3선면, 4선면 썼었지. 근데 얘는 그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8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겠죠. 근데 딱히 1번, 2번, 3번, 4번, 4번 뭐 공간 이렇게 공간이라는 뭐 번호를 넘버링을 해서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XYZ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전체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겠지. 그 8가지 경우의 수가 여기 X축, Y축, Z축 기준으로 크게 8개의 공간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또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점이 x1, y1이었고요. B라는 점이 x2, y2였다라면요.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했었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내가 이제 이거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표현하겠습니다. 보세요. X축, Y축, Z축.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 여기에 임의의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A점이 있어요. 그 A점이 x1, y1, z1이라고 이렇게 딱 두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B라는 점이요, x2, y2, z2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공간상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육면체를 딱 만들면요, 이 점을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이 B'의 좌표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네는 Z1 레벨이 다 똑같았었겠지. 그치? x2, y2, z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치? 그럼 봐봐요.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 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냥 뭘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XY 평면상에서 있던 길이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도 된다고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x2-x1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y2-y1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1차적으로 요 길이를 딱 구하게 되면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에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또 뭘 하면 되겠어요? 요 길이가 z2 마이너스 z1의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z1, z2의 위치는 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어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요 길이 구하려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우리가 공간상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에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에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돼요. 그 같은 방식으로 m 대 n 내분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m 플러스 n, 이게 m 대 n이면은 mx2 플러스 nx1 y 좌표는 y 좌표대로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z는 z대로 또 쓰면 돼요. my2 플러스 nz2 플러스 nz1 외분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 이 녀석의 m 대 n 내분점 요렇게 구하라면 그게 여기 좌표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도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념은 이게 다야. 다 끝났어요. 이 개념이 다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원래 공간 도형을 하고 공간 좌표를 하고요. 원래 내가 고등학교 때는요. 이거를 하고 공간 벡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단원 한 단원이 다 있었거든요. 통째로 이 단원이 니네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빠졌어요. 니네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냥 시험 범위가 더 할 게 없어요. 여기에 뭐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되냐면요. 이제 여기다가 자 봐봐요. X축, Y축, Z축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여기다가요. 뭘 만들겠어요? 9를 만듭니다. 9. 9의 방정식. 자, 1의 방정식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만약에 중심이 0,0이라면요. 이게 임의의 점 x, y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반지름 a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었죠. 봐봐요. 공간상에서 한 점이 x, y, z가 될 텐데요. x축,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0,0,0이라는 원점, 공간상에서 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9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얘는 9니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거를 어디든지 다 돌리더라도 길이가 다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공간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요. 원점과 x, y, z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요. 반지름 r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9의 방정식도 또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z가 하나가 더 붙으면 이게 9의 방정식이야. 그럼 만약에 중심이 0,0,0이 아니고 임의의 점 a, b, c였으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에 z-c의 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지.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땠었어요? 이거 이렇게 그렸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어땠었어요? 중심의 x값이랑 절대값이 같았었지. 그럼 이제 봐봐. 이 9를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YZ 평면에 XZ 평면에 접하는 9를 그린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9의 단면적과 평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을 거냐면요. 요렇게 평면이 요렇게 지금 돼 있었던 거고 요게 지금 XZ 평면이야. 그리고 9가
요렇게 있었었겠지. 그럼 거기에 임의의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요렇게 딱 잡으면요. 요 반지름 이 평면과 이 구가 접하는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접점의 좌표를요. 이거를 그대로 수직으로 내린 거지. XZ 평면에 정사형이라고 그러지. 이걸 쉽게 말하면요. 프로젝션이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B가 0이니까 A, 0, C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겠지. 네. 예. YZ 평면 어디요? XZ 평면이요. 이렇게 XZ 평면에 구가 접하는 거. 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 하나만 이렇게 지켜야 돼요. 어디야? XZ 평면에 구가 접하면 이렇게 한 전방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여기가 A, B, C라면요. 이 좌표는 그대로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A랑 C 좌표는 그대로 다 살아있겠지? 그러니까 A, C, A, 0, C가 될 거 아니야? 접점의 좌표가요.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이런 느낌. 구가 이렇게 접하고 아니, 구 모양이 여기 없나? 여기 없네요. 여기에 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위에 불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은 A, 0, C가 결국에는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겠죠. 구랑 평면이 만나는 유일한 점이요. 접점이 되겠지 저게. 그러면은 요 y좌표, 구의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겠어요?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게요, 만약에 이 구가요 x축에 접한다고 얘기해봐요. x축이요. 이렇게요.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옆에서 보면은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야? 구가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게 x축이었으니까 요렇게 접하고 있던 거지? 얘가. 그치?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야. 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A, B, C예요. 그럼 x축까지 이렇게 딱 내리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야. x축이 이렇게 뚫고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x가 만나고 있는 요 접점의 좌표가 A, 0, 0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는 이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겠어요? x-a의 제곱에 y-b의 전체 제곱에 z-c의 전체 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하나가 뭔가 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접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해보면서 똑같이 응용해보면 되는 거겠지. 뭐가 0이 되고 뭐가 0이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없어져 있는 형태니까 x축에 접하고 있는 걸 거고요. 만약에 y축과 접하고 있었으면은 얘가 없어지고 대신에 a제곱이 들어가 있었겠지. z축에 접하고 있었으면 c가 없어지고 a제곱, b제곱이라고 반지름 a제곱이 나오겠죠. 같은 방식으로 얘는 b가 돼 있는 거니까 xz축에 접하고 있던 거지. 그치? 만약에 이게 a제곱이 되면은 요거 yz축에 접하고 있어요. yz 평면에 접하고 있었던 거겠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 좌표가 개념이 이게 끝났어. 그냥 다야. 이게 다야. 정말 간단해. 문제를 풀 게 별거 없어. 진짜로 좌표 설정해놓고 그냥 딱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벡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잘 봐봐요. 어차피 내가 평면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어차피 대학교 가서 배울 테니까 한번 살짝만 알려드릴게. 이게 공간 벡터라 그래서 별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방향 벡터 임의의 한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요. x1, y1을 지나면서 이 u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웠었죠? u1의 성분을 u1, u2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세웠었죠? 이게 이제 만약에 P점이 x, y라고 둔다면요. AP 벡터가 u벡터의 실수배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시점을 O로 만드는 요런 뭐였었지 이게? 저기 뭐냐? 시점을 저기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만들면요 요게 5점을 만들었을 때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란 아이가요 t배의 u 벡터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벡터라는 아이를 t배의 u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거를 정리하면은 방향 벡터의 x 성분을 x-x1으로 나누고 u2분의 y-y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럼 봐봐요. 봐봐.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요.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요. x축, y축, z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공간상에 x1, y1, z1. 그치? 그리고 여기에 뭔가 방향 벡터가 이렇게 붕 떠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u1, u2, u3.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u1분의 x-x1이 u2분의 y-y1이 되고요. u3분의 z-z3가 됩니다. 공간상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지. 방향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이런 느낌이야. 왜 Z3? 네? Z1이요. Z1. 얘는 이런 느낌이고요. 얘는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공간상에 이게 둥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모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법선 벡터가 나와도 별반 다른 거 없겠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 직선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었으면요. AP 벡터랑 M 벡터가 서로 내적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식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지. M 벡터가 뭐 N1, N2, N3라고 나와 있으면은 N1 곱하기 X-X1 더하기 N2 곱하기 Y-Y1 더하기 N3 곱하기 Z-Z3가요. Z, 이게 뭐야? Z1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잖아. 이게 직선 2차원 평면상에서는 저기 직선으로 표현됐었었지. 근데요, 이거 잘 봐봐. 이게 무슨 느낌으로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런 법선 벡터가 만약에 있는데요. 법선 벡터가 있는데 A점이 이렇게 있어. 잘 봐봐. P점이 이렇게 있어요. P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잘 봐. 이게 지금 수직이라는 거지. 그런데 P점이요. 어떻게 있어도 수직이냐면은 이렇게 있어도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이 평행이동하면 얘네도 또 수직 관계지. 공간이니까. 그치? P점이 요렇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돼 있을 때 얘네도 서로 수직 관계지. P점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되면서 A점을 지나면서요. 뭐가 되냐면은 요게 요런 느낌입니다. A점을 지나는데요. A점을 지나는데 A점이 요 점이야. A점이 요렇게 돼 있는데 탁 뚫고
뚫고 지나가는 이런 벡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요, 똑같은 1차인데 저기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왔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공간상에 이런 방향 벡터가 있을 때요, 이런 평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위에 한 점이 A라는 점이었다는 거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뺀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럼 이제 봐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평면의 방정식이잖아. 평면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요. 3x 더하기 4y 더하기 5z 더하기 뭐 6이 0입니다.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의 성분이 3, 4, 5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봐봐요. 자,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얘가. 법선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n 벡터가요. 3, 4, 5였다는 거지. 그래서 퀴즈. 여기 위에 점. 의미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점을요. 그냥 의미로 2,1,3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3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되는지 되는지 확인하면 돼. 집어넣었을 때 방정 성립하지 않으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봐봐요. 요 점에서요, 요 평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이렇게 정사형을 한 거지. 그때 이 점에서요, 평면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건 뭐랑 똑같아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그러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0 플러스 by0 더하기 c 절대값 다 쓰죠. 확장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저 거리는 루트 3제곱 4제곱 5제곱 분의 절대값 2 1 3 6 이러면은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2차원이랑 확장되는 거여 갖고 비슷하지, 거의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직인 게 어쨌든 직선으로 표현되니까 이제 조금 간단해지는데 3차원부터는 이게 법선 벡터라고 얘기하면요, 평면의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 갖고 이제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혹시 그거 기억나? 공리? 평면이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죠? 3개 필요하다 그랬었지. 그치? 그 3개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뭐 때문이야? 얘네 때문이야, 얘네 때문에. 그럼 요 세 점의 평행한 요 세 점의 수직인 법선 벡터만 주어지면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거지. 세 점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어도 평면 하나가 완성된다 그랬었죠.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지. 그럼 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항상 저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가 정의가 돼야 돼요. 법선 벡터. 그럼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있었을 거고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도 있었겠지. 그럼 요 n 벡터를 어떻게 찾을까요? 요 n 벡터요? 그럼 n 벡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 곱셈 비호가 벡터에서는 뭐라 그랬었지? 외적이라 그랬었지? 그러면은 이게 수직인 법선 벡터로 이렇게 나와요. 얘를 계산하는 거는 대학 과정입니다. 이건 대학 과정이에요. 우리 땐 배웠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평면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제 뭐도 할 수 있겠어? 원도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원은 이미 한 점에서요,
P까지의 거리가 항상 어땠었어요? 벡터의 크기가 일정했었지? 공간상에서 A라는 점이 있는데요. X1, Y1, Z1 공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X, Y, Z라는 점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까 세웠던 이 구해방 공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Z1의 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공간 벡터라고 해서 별반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니네 교과과정 이후 세대부터는 다시 추가가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고1부터는요 다시 2학년 때 기하를 하면서 공간 벡터 단원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빠졌던 게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공간 벡터라고 해서 지금 가르쳐준 내용들이 별반 다르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끝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준 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건데 공간 벡터라고 해서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근데 아까 네. 접할 때 그 반지름이 하나씩 빠진다 했잖아요. 네. 만약에 세 면에 다 접하면 0 되는 거예요. 세면에 다 접하면요. 이게 X, Y, Z에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 있는 거요. 이런 구요.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요? 얘가 세 개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고 있던 거겠지. 그럼 그때는 좌표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의 좌표가 다 절대값이 같겠지. X축, Y축, Z축이 동시에 접하면요. 아니 근데 X축, Y축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평면 세 개에 동시에 접한다는 뜻이지 아니 이 축에 어떻게 동시에 접해요? 구가요. 축에 동시에 세 개를 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개에서 접하기는 못 만들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하게 만드는 건 가능해. 그러면은 좌표의 절대값들이 다 동일한 값으로 나와야 되겠지. 반지름도 다 동일한 값일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되는 거겠지. x-2의 제곱에 뭐 y 플러스 2의 제곱에 뭐 z-2의 제곱이 4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xy 평면, yz 평면, yz 평면 중에 요 8개의 명령 중에서 어디에서 접하고 있던 거겠어요? 2, 마이너스 2, 2가 되니까요. 어디에서 접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 있냐? 2, 여기서 요게 요쪽에 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요. 요런 모델이 되겠네요. 요런 모델. 요렇게 접하고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런 모양. 그죠?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